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 여기 태국 남성은 지금 태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준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태국 남성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뿌라민 차차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태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의 단절이 국가 자존심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택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경제적 손실과 내부 갈등의 심각성을 모두가 체감하게 되었어요. 특히 최근 태국 사회는 한국 금지 운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금지 운동 세력과 이를 반대하며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주장하는 세력 사이의 충돌은 단순히 의견 차원을 넘어 이제는 태국 사회의 근본적인 균열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갈등은 거리에서의 공개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간의 분열, 직장에서의 대립, 심지어 지방과 도시 간의 사회적 긴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북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한국 제품을 몰래 사용하다 발각된 가족이 금지 운동 지지자들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아이의 피부가 민감해서 한국 화장품을 썼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금지 운동 지지자들은 이를 배신 행위로 간주하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남부 해안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던 지역 주민들이 금지 운동 지지자들에게 태국의 자존심을 팔아먹는다 는 비난을 받으며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사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긴장을 심어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차 의견 표명을 꺼리게 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제가 취재한 한 사례에서는 형제 간의 분열이 극에 달해 가족 모임마저 파탄난 일이 있었어요. 형은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금지 운동을 열렬히 지지하는 반면 동생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태국 경제는 회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식사 자리에서 말다툼을 시작했고 결국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연락조차 끊어버렸어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두 형제 사이에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양측 모두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 없다고 말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런 갈등은 예외가 아닙니다. 방콕의 한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회의 도중 금지 운동과 관련된 의견 차이로 인해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간 관리자급 직원은 한국과 다시 협력해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했지만 이를 들은 또 다른 직원은 그런 식으로 회사가 돈을 벌어도 태국의 존엄성이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냐 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립은 상사들이 개입해 회의를 중단시키면서 겨우 끝났지만 이후 두 직원은 서로 다른 부서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금지 운동과 반대 운동은 단순히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듯 보이며 각자의 신념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러한 상황을 취재하며 개인적으로 많은 딜레마를 느꼈어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태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태국은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상품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며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며 태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들은 가격 면에서 분명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태국의 유통업체들은 처음에는 이 저렴한 가격대를 소비자들이 환영할 것이라 기대하며 대량으로 중국산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고장났다. 서비스 센터에 문의했더니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보다 비싸다. 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에서는 내구성 문제가 심각했는데 중소기업들이 대량으로 들여온 노트북과 스마트폰 중 절반 이상이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도 제대로 된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식품과 화장품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대형 유통매장에서 중국산 가공식품이 반값 세일로 판매되었는데
이를 먹고 복통과 발진을 호소한 소비자들이 연달아 병원을 찾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후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허용치를 초과한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국 보건 당국이 이러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점이었어요. 한국산 화장품 대신 중국산 화장품을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피부 트러블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태국 내 소비자 신뢰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일본 제품은 중국 제품과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일본 제품은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한국 제품만큼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콕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본산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한국 제품보다 2배 비싼데 성능은 오히려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소비자는 일본산 공기청정기가 필터 교체 주기가 짧고 소음이 심해 결국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태국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이나 디자인보다는 일본 내수 시장에 맞춘 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본은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와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대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의 빈자리를 대체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품질을 따라갈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경한 금지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소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두 한국 제품이 그립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하면 반역자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태국의 관광업은 한국과의 관계 단절 이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들의 방문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로 인해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태국 관광시장에서 수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로 단체 여행을 오며 주요 관광지마다 그들의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방문이 태국의 자연과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은 한때 맑고 깨끗한 물과 부드러운 모래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남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변은 이제 관광객들이 쉬는 장소가 아니라 청소하는 곳이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 지역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지 않은 길을 오르내리며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적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방콕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흥정을 하다가 상인들과 언성을 높이며 갈등을 빚는 장면이 자주 목격됩니다. 심지어 일부 관광객들은 가짜 상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상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상인들은 중국 관광객을 꺼리게 되었고 심지어 일부 상점은 중국 관광객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세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외환 수입을 우선시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일본 관광객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태국의 관광업에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행 방식은 조용하고 소규모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경제적 기여도는 매우 낮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체가 깊어지면서 대부분의 일본 관광객들은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에 머물며 현지 음식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콕의 한 레스토랑 주인은 일본 손님들이 오면 매출이 크게 늘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고급 호텔 대신 개인적으로 예약 가능한 작은 숙소를 선호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대형 호텔 체인들은 수익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태국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남긴 경제적 공백을 채우려 했던 초기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상실감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한 관광 가이드의 이야기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지만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하면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손님들은 항상 친절했고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았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단체로 행동하면서 요구사항이 많고 가이드를 무시하거나 고성으로 다투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리자처럼 느껴진다. 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던 결정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같은 아세안 지역의 다른 나라들, 예컨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보면 태국의 선택이 얼마나 단견적이었는지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을 이뤄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지역 내에서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현지 인력을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산업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의 교류를 통해 관광업과 서비스 산업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어요. 자카르타의 한 상인은 한국과의 교역은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축과 같다며 한국과의 관계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업과 농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도시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은 단순히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국으로 열대 과일과 해산물을 수출하며 안정적인 농업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한농업협회 대표는 한국은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정한 거래 조건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지역 농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태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이후 이러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태국의 농민들은 한때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중국과 일본과 같은 대체 시장에서 끊임없는 압박과 불공정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콕의 한 경제 전문가는 태국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얻었던 안정성과 신뢰를 너무 쉽게 포기했다며 현재의 경제적 침체를 두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정부 내부에서도 큰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라도 한국에 사과하고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부서의 고위 관료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복원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성공 사례를 인용하며 태국이 더 이상 고립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정치 세력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태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잃는 일이라며 한국이 먼저 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들은 과거 한국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관계 복원은 태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은 정책 결정 과정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국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들 두 나라는 우리나라가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이후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모두 태국의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 국민들은 점점 더 큰 압박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정치적 리더십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태국 정부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표면적으로는 태국의 발전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중국 자본과 기술로 진행되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재정 부담을 크게 떠안아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항공무원은 우리는 태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이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태국 내 건설사들이 아닌 중국 건설사들에게 대부분의 계약이 돌아갔으며 이에 따라 태국 경제에 미칠 고용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태국의 주요 산업에 투자하면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의 한 지역에서는 중국 기업이 대규모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의존하던 농업과 어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지역 주민들은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이유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주민은 우리는 중국이 제공하는 돈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건강을 원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기술 이전과 경제 협력의 명목으로 태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주체입니다. 일본은 태국이 한국 제품을 대체할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해 기술 이전 비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회사들은 태국에 새로운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대가로 과도한 세제 혜택과 토지 보조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현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고위직과 기술직 대부분을 일본인으로 채용했으며 태국인 노동자들은 단순한 조립 업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자국 이익 중심의 협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체결된 한 무역협정에서는 태국산 농산물의 일본 수출에 대한 관세 혜택이 크게 축소되었지만 일본산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태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되었어요. 이러한 협정이 발표되자 농업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태국의 이익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농민 단체 대표는 우리가 일본 농산물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는 동안 일본 기업들은 우리의 시장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외교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정치 평론가는 현재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압박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태국의 경제와 주권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태국이 한국과 맺었던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교류를 넘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상호 이익을 공유했던 모범적인 협력의 사례였어요. 한국과의 교역은 태국에게 있어 단순한 수출입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태국은 한국을 통해 고급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받아들이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고, 한국은 태국의 풍부한 농산물과 관광 자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며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갔고, 이는 태국 국민들에게 안정된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은 태국산 고급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태국산 망고와 두리안, 해산물의 높은 품질을 신뢰했고, 이러한 신뢰는 태국 농민들에게 꾸준한 수입을 보장했습니다. 한때 태국의 농민들은 한국은 우리의 황금 고객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과의 교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태국과 한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의 중소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방콕에 위치한 한 전자제품 유통업체의 대표는 과거 한국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매출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단순히 거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존중하며 함께 일했다며 한국과의 협력에서 느꼈던 긍정적인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대리점 정책이 매우 공정했으며 태국 내 소비자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와 품질 관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신뢰가 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업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황금기를 누렸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을 넘어 태국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했던 일이 유명했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한국인 손님들은 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대단하다. 그들과의 교류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은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단순한 고객과 공급자의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협력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태국은 그 협력의 장점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급 농산물을 수출할 주요 시장이 없고 한국 브랜드를 유통하던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유통업체 사장은 한국 제품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중국과 일본 제품으로 채우려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이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 태국 국민들이 오랫동안 존중해온 문화적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해 배울 점이 많았고 그들의 기술과 혁신은 태국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이러한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강경한 금지 운동 세력은 태국 내에서 한국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심지어 이들을 태국에서 방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이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단합과 현실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